미국 경제가 곧 물가 대신에 침체를 우려하게 될 것이란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민 3명 중 1명은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을 알고 있고 사망자들 가운데 가족이나 친구를 두고 있는 경우도 2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미국 14개 주에서 시판된 오이가 살모넬라균 감염 우려로 대량 리콜됐습니다. 리얼 아이디 시행일이 내년 5월 7일로 1년 앞으로 다가와 갱신이나 신청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젊은 층은 인공지능을 사용한 적이 없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해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경제가 곧 물가 대신에 침체를 우려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일자리와 성장이 뚜렷하게 냉각되고 있어 이 물가 잡기보다 제로 성장 또는 불경기 추락을 우려하게 될 것이며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도 단행해야 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경제가 곧 올 하반기에는 물가 대신에 침체를 우려하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경고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아직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펴면서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나 곧 경기 냉각을 더 우려하는 시점을 맞게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이미 물가는 진전되지도 악화되지도 않는 제자리하고 있는 반면에 성장과 일자리 냉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연준선호 4월의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2.7%, 코어 PCE는 2.8%로 3월과 같게 나와 악화는 모면했으나 그렇다고 물가 잡기에서 진전을 이루지도 못해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이에 앞서 발표된 미국 경제 1분기 GDP 성장률은 1차 1.6%에서 2차는 1.3%로 더 냉각됐습니다. 일자리 증가폭은 3월 31만 5천 개에서 4월에는 17만 5천 개로 거의 반토막 난 바 있습니다. 오는 7일 발표되는 5월의 일자리 증가도 전달과 엇비슷하게만 나오면 선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경제 전문 언론들의 조사에서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올 하반기 미국 경제 냉각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1분기 1.3%에서 현재 2분기인 4월부터 6월까지도 1.4%에 그치고 3분기인 7월부터 9월 사이에도 1.3%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대 저성장은 일자리 급속 냉각과 소비지출 위축이 현실화되면 제로 성장, 자칫하면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올 1분기까지는 27개월 연속 4% 이하의 실업률과 올 1분기 평균 26만 9천 개의 일자리 창출로 소비지출이 3% 이상 지속 증가해 성장과 일자리 냉각보다는 물가 잡기를 걱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2분기에 접어들면서 4월 일자리 증가가 반토막 나고 1월 성장률도 전분기의 3.4%에서 1분기의 1.3%로 급속 냉각돼 이제는 물가 대신 침체를 다시 우려해야 하는 순간을 맞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최상의 목표로 올해 내내 미국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는 이른바 골디락스 존에 머물러 물가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일자리는 한 달 10만 개 내지 20만 개 안팎, 2%대 성장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돌입해 한두 번만 내리더라도 미국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의 기대와는 달리 곧 일자리 급속 냉각과 제로 성장이 현실화되면 물가 잡기보다 경기 침체를 더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다소 앞당기고 횟수를 늘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민들의 3명 중에 1명이나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 비극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5명 중에 1명은 약물 중독으로 목숨을 잃은 가족들이나 친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는 복합 진통제인 펜타닐이 범람하면서 약물 오남용, 중독 사망이 최악의 사회 문제로 급부상해 있습니다. 또한 약물 오남용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한 해 10만 명을 3년 연속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도시들 중에 메릴랜드 볼티모어가 인구 10만 명당 170명이 약물 중독으로 사망해 다른 도시들보다 2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약물 중독 비극으로 미국민들이 주변에서 약물 중독 사망을 자주 목격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망자들 가운데 가족이나 친구가 포함돼 충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가 2,3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2%가 알고 있는 지인이 약물 오남용,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인 3명 중에 1명이나 흔히 주변에서 약물 비극을 목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응답자의 18.9%는 약물 오남용,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이거나 친한 친구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5명 중에 1명은 약물 중독사로 가족이나 친구를 잃는 충격적인 비극을 체감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미국 어린이 32만 1,000명이나 부모들을 약물 오남용 중독으로 잃는 비극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약물 오남용 중독에 따른 연간 경제 피해만 해도 1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CD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집계하고 있는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약물 오남용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2023년 잠정 집계로도 10만 7,543명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는 10만 7,941명이 사망한 바가 있어 3년 연속 10만 명을 넘어서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신 통계인 2023년에 잠정치 약물 중독 사망자 10만 7,500여 명 중에서 70%나 되는 7만 4,700명은 펜타닐에 의한 사망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약물 중독으로 무려 6,000명이나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볼티모어에서 약물 오남용 중독 사망자들은 인구 10만 명당 170명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2위인 테네시 녹스빌은 10만 명당 86명, 내쉬빌은 81명,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는 78명인데 비해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최악의 약물 도시로 꼽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미 전역 14개 주에 보내져 시판된 오이가 살모넬라균에 감염됐을 우려로 대량 리콜됐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생산돼 14개 주에 보내진 오이를 산 사람들은 먹지 말고 폐기하거나 스토어로 가져가 환불받으라고 당국은 권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하기 어려운 여름철에 각종 바이러스에 감염될 우려 때문에 농산품에 대한 대량 리콜이 자주 단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샐러드나 김치로 만들어 한인들도 자주 먹고 있는 오이가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우려로 대량 리콜됐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플로리다 소재 프레시 스타트 프로듀스 세일즈사가 미 전역 14개 주에 보낸 오이가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우려로 대량 리콜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 회사에서 5월 17일부터 21일 사이에 14개 주에 보낸 오이가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FDA는 밝혔습니다. 플로리다에서 오이를 보낸 14개 주에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엘라베마, 플로리다, 조지아, 일리노이,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웨스트 버지니아 등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주 지역들이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농무부는 이 회사의 오이들을 샘플 조사한 과정에서 살모넬라균의 파지티브로 나와 당국과 회사에 리콜을 권고했고 FDA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모넬라균은 비교적 흔한 바이러스로 덜 치명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자주 감염을 일으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CDC에 따르면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경우 발열과 설사, 메스꺼움, 구토, 복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류에 침투하게 되면 생명이 위태로워져 심각하게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 면역 취약자들은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리콜된 오이를 샀던 사람들은 절대 먹지 말고 폐기하거나 구입한 스토어로 가져가 환불을 받으라고 당국은 권하고 있습니다. CDC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년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는 사람들만 해도 15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만 6,500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해 평균 420명은 살모넬라균에 감염돼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3번이나 연기됐던 리얼 아이디 시행일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5월 7일부터는 국내선 탑승이나 연방 건물 출입 시 반드시 강화된 운전면허증이나 강화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기 때문에 리얼 아이디 신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행 기간이 1년 남아 있어 운전면허를 갱신하면서 자연스럽게 리얼 아이디로 바뀌는 경우가 늘어나 혼란은 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입니다. 리얼 아이디는 운전면허증을 포함해 신원 확인에 대한 최소 보안 표준을 설정하기 위해 2005년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입니다. 이는 교통안전국 또는 홈랜드 시큐리티와 같은 특정 연방기관에서 리얼 아이디 인감이 없으면 주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원래 2020년 기한을 제시한 후 1년 뒤로 미뤘고 그 후 또 2년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 5월 7일부터 연방정부는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거나 보안 연방시설에 들어가려면 리얼 아이디 준수 자격증명 또는 연방에서 승인한 다른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받게 됩니다. 교통안전국이 허용하는 다른 형태의 신분증이 있다면 여행 목적으로 리얼 아이디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의 신분증이 없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전국을 여행하고 싶다면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가에서 발행한 강화 운전면허증과 미국 여권, 미국 여권 카드, DHS 카드, 영주권 카드, 국경 통과 카드, 외국 정부 발행 여권, 캐나다주 운전면허, 운송 종사자 신분증, 미국 시민권 및 미국 서비스 취업 허가 카드, 미국 상선 자격증명, 재향군인 건강 신분증 등이 호환 가능합니다. 워싱턴주와 미시간주, 미네소타주, 뉴욕주 버몬트주에서만 발급되는 강화 운전면허증은 강화 운전면허증도 리얼 아이디 호환이 가능합니다. 버지니아에서는 DMV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분증 1개, 버지니아 거주증명 2개, 합법적인 체류신분 증명서류 1, 사회보장번호와 증빙서류에 이름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이름 변경 증빙서류를 모두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리얼 아이디 카드 유효기간은 최대 8년 동안 유효하며 성인의 신분증은 발급된 연도가 끝나는 생일에 만료됩니다. 어린이 신분증은 5회 배수가 되는 해, 태어난 달의 말일에 만료됩니다.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경우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법적 체류를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서류에 표시된 유효기간과 동일하며 서류에 만료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1년의 유효기간이 주어집니다. 리얼 아이디 카드는 등록된 주소로 우편 발송되며 이사한 경우 새로운 주소로 전달되지 않으니 DMV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신분증을 갱신한 경우 새 신분증을 받을 때까지 기존 신분증과 영수증을 계속 소지해야 합니다. 캐나다, 멕시코 또는 기타 국제 목적지 등 국경을 넘어 여행하는 데는 리얼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AI 인공지능에 대해 젊은 층은 절반이나 사용한 적이 없거나 전혀 모른다고 대답해 아직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의 매일 AI 인공지능을 접하거나 활용하고 있다는 미국 젊은 층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지구촌에선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이 소름 끼치게 하거나 미래의 부작용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으나 갈수록 관심이 고조되고 업체들의 투자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과 인텔 등 미국의 첨단 업계에선 AI 인공지능을 탑재한 제품을 만들어 앞다투어 출시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첨단 업계는 컴퓨터에서 AI 인공지능 쪽으로 투자와 인재 채용 등의 초점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10대와 20대 젊은 층은 아직 AI 인공지능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14세에서 22세 사이의 젊은 층을 상대로 악시오스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나 아직 AI 인공지능을 사용한 적이 없거나 아예 잘 모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41%는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응답자의 8%는 아예 AI 인공지능에 대해 잘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거의 매일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접하거나 이용하고 있다는 미국 젊은 층은 4%에 불과했습니다. 이어 일주일에 한두 번은 11%, 한 달에 한두 번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대답은 12%로 조사됐습니다.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는 미국 젊은 층에서는 가장 많은 53%가 정보를 얻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51%는 그룹 간 토의나 해법 찾기 논의에서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브레인스토밍 시에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학교 과제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미국 학생들은 인종별로 다소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흑인 학생들의 62%가 학교 과제를 하면서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라티노 학생들은 48%, 백인 학생들은 40%가 AI 인공지능을 학교 과제를 하는데 활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AI 인공지능이 향후 10년 후에 가져올 이점과 부작용을 똑같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41%는 AI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이로운 이점을 더 많이 가져와 긍정적인 여파를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41%는 AI 인공지능으로 소름 끼치는 복제에 따른 혼란이나 범죄, 인류의 일자리 빼앗기 등 부정적 부작용을 불러올지 몰라 우려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